반갑습니다. 김주호. 오늘은 51회차 재테크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지 투자로 노후 난민에서 벗어나 은퇴 부자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빈곤 등의 이유로 의식주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령자를 노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노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아서 생활했죠. 현재는 여유가 없어서 토지를 사놓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 적금을 들어라. 토지 적금을 들어라. 둘째로는 역발상을 해서 토지 투자를 이해하라. 역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보다 먼저 사는 게 아니고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상가를 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토지 투자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려라. 네 번째는 상가는 미리 매입하지 말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매입하라. 다섯 번째, 현금 말고 토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라. 여섯 번째, 은퇴 후에도 용돈을 주는 부모가 되자. 임대소득으로 은퇴 후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용돈을 주면 좋겠죠. 그러면 오지 말라고 찾아옵니다. 부자들이 돈만 생기면 땅을 사는 이유. 첫째, 토지의 부동성, 부정성. 부정성은 유한성과 기소성, 지가 상승을 들 수 있겠고, 또 영속성, 개별성, 복합 이익을 또 발생하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처음 토지 투자를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사례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수를 안 지키고 대박만 쫓는 초보 투자자. 둘째, 싼 맛에 싼 땅만 사는, 비싸도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세 번째, 가까운 땅만 고집한다. 내 거주지에서 멀더라도 돈이 될 곳에 투자를 해야지. 지방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수도권도 싫어하더라고요. 사실은 수도권이 좋은데. 또 네 번째, 한 개 땅에다가 올인을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팔아버린다. 땅은 오래될수록 묵을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건물은 묵을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서 돈이 안 되지만. 또 여섯 번째, 잘 팔리지 않는 대단히 토지를 구매한다. 500평 미만의 땅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좀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 현재 땅 모양에 집착하면서 고른다. 사실 입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땅 모양, 반듯한 네모 반듯한 땅, 이런 거는 선호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1,0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는 그런 책이 많이 지금 출간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분 투자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투자는 되팔지 못한다. 지분 땅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분 투자는 평생 바라볼 수밖에 없던, 돈 되는 입지에 나도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런 특권입니다. 예를 든다면 20대 청년이 1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들어왔는데, 내가 던져도 두렵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던질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을 하라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초역세권에 지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계획을 읽어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책을 알아야 된다. 정부의 정책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죠. 첫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돈이 숨어 있습니다. 전국 균형 발전, 인구 지방 유도를 하고 있죠. 지방 균형 발전.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 라인으로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투자의 전성기이고 토지 투자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황금성이 보장되는 이런 토지 투자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익성, 둘째 안정성, 셋째 황금성,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면 됩니다. 첫째, 돈이 될 땅인가, 둘째 앞으로 많이 쓰일 땅인가, 또 투자자들이 몰릴 곳인가, 또 실수요자들이 몰릴 곳인가, 또 유동인구를 유발시킬 입지인가, 건축 행위에 문제가 없는가, 또 타이밍은 적절한가, 이런 원칙을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구 유입 요인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대기업 이전 지역, 대기업 옆에만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규 상단 진입로 입지 같은 거, 또 변치 않는 볼펫이나 역세권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소액 지분 땅이라도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신항만이나 신공항 들어가는 곳, 대규모 개발을 예고를 합니다. 영종도 같은 곳, 또 평택항 같은 곳. 다섯 번째, 신규 관광지, 관광벨트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송산 그린시티 같은 곳, 또 일산 서구 관광특구 같은 곳, 영종도 같은 곳, 이런데 도로 교통망 신설 및 확충 지역,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도로나 전철을 깔아줍니다. 일곱 번째, 신도시 및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진입로 주변에 상가를 건축할 그러한 땅을 선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특화된 3단을 중심으로 생태복합 신도시를 형성합니다. 산업단지를 위한 도로교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클러스터화 전략으로 산단 주변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자리 잡게 됩니다. 고수와 하수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는 지혜와 지략으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수는 지식만으로 움직이고, 하수는 또 대박을 향해 전진만 하는데, 고수는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또 고수는 또 융통성이 강합니다. 하수는 융통성이 부족하죠. 고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부동산 철학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수는 관심과 호기심으로 움직이죠. 고수는 수중에 5억이 있다고 할 때 2억 가치의 땅을 물색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수는 5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5억 상당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른 점이죠. 지번 공개 이중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받은 후 개인적인 일방적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서 현장 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업자의 정밀한 지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외적인 요소들, 나름의 매력과 특질, 잠재력 등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번 공개를 원하는 대부분은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번 공개를 해줄 경우 100건을 해줬다. 그러면 5건도
성사가 안 됩니다. 잘 아는 중개사를 통해서 불규칙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이 국토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시도지사가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지역과 그 경계에 있는 소규모 토지 중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과 3년 내 공사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위헌 결정 판결했습니다. 헌법 소원에 대하여 98년 12월 24일 오세훈 변호사 외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여부 헌법 소원은 89헌마 214호로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신도시 41군데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또 역세권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만 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해제를 해줍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2016년 3월 30일부터 30만 평방미터 이하, 약 9만 평 이하죠. 9만 평 이하 되는 그런 땅은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해제 기준은 첫째, 보존 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 둘째, 주민 집단 취락지구, 셋째, 시가와 예정지, 넷째, 지정 목적 달성 유지 필요성이 없는 곳, 또 다섯 번째,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 단절토지라고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중에서 3, 4, 5등급은 해제를 하게 되는데, 최근 신도시 같은 경우는 1, 2등급도 포함시킴으로써 그린벨트 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고, 그린벨트가 아니면 사실 경기도에서 신규로 아파트 사업부지 공급이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 같은 건 7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공법 이야기를 치우고 뉴스부터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래 시가지가 될 땅에 투자를 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수서 역세권 지구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낙후된 수서 세곡 일대 2021년까지 업무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으로 조화된 미래형 복합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강남구 자곡동 산 8-12번지 입냐 254평을 사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2016 타경 12176번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2억 3,440만원에 최저 매각 가액 2억 1,840만원에 107.3%로 낙찰이 되었고, 수서역에서 905m 지역이고 도보로 14분, 자전거로 4분 거리입니다. 또 그 옆에는 탄허 기념관이 있습니다. 용도를 볼 것 같으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그린벨트 역세권 개발이 되면 곧 바로 해제가 되죠.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되고 비행안전 제6구역에 또 해당됩니다. 15층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 전술항공 5m, 보전임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016년 5월
2015년 6월 18일 날 비오톱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과밀 억제 권역, 이 비오톱은 용자도 불가능합니다. 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을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9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10번째, 자곡동 교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요건은 열악합니다. 보존임지, 비오톱 1등급,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땅,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땅입니다. 안 좋은 땅이죠. 미안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땅은 여기 몇 개씩 개통해도 여전히 개발이 불가능한 그러한 불능지로 남아있을 그런 땅입니다. 비오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등급 생물 서식 공간으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을 지향하자는 곳이고, 총 5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개발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 투자 성공의 조건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커짐으로써 시가지와 접한 녹지 지역을 이렇게 선점했을 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땅 투자의 적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성장 사회로 진입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가 집값 하락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땅은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한 장기 침체기의 투자처로서 적격입니다. 침체기에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 재료가 속출하게 됩니다. 땅의 유한성, 부정성, 희소성 이런 게 있어서 땅값이 반영되고, 지금부터 3년 내지 5년 정도가 땅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되었고, 또 KTX를 중심으로 한 광역 도시권 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부터 25년까지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정관념을 버리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소액 분산 투자를 하자. 둘째, 반드시 개별 등기가 가능한 땅을 살 필요는 없다. 건물 신축 목적 시에는 개별 등기가 가능한 땅으로 해야 되겠지만, 개발지는 투자 지분에서 간보유를 차감하고 환지 방식으로 되돌려 받게 되기 때문에 지분 투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 목적 시는 개발 과정상 민간 건설업체에 되팔아서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이루어지면 되팔 작정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지분 등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반듯한 모양의 땅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 확정지는 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땅일 필요 없고, 개발 중심지에서 얼마나 가까운가가 관건입니다. 용도 지역은 낮은 단계일수록 좋습니다. 몇 천만 원의 소액은 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1, 2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 여주 전철선, 서해선 복선 전철, 또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GTX ABC 노선, 송산역에서부터 합덕을 거쳐서 지금 홍성역까지 8개 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개통 완료됩니다. 관심 지역을 몇 군데 집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 운정역 GTX, SRT, KTX가 연결됩니다. 경기 시흥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전역, 시흥시청역, 또 트리플 역세권 됩니다. 하중역, 매화역이 개통됩니다. 세 번째, 광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광명역은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현재 더블 역세권인데, 금년 신안산선이 착공되고 내년에
월판선이 착공되고 쿼드 역세권이 됩니다. 배후에 170만 평의 신설 테크노밸리가 들어갑니다. 4차 산업이 3단이 들어가는데 3,000개 기업과 2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일 40만 명의 이동인구가 광명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1년간 볼 것 같으면 아파트 상승세 1위 지역이 광명지고 2위가 분당, 3위가 수지. 광명시는 경기도 평균값의 6배로 아파트값이 뛰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 땅 투자는 돈이 보이게 됩니다. 역세권 개발 정보는 누구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땅 투자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의 타이밍을 적게 포착해서 선점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명품 부동산에 1억으로 투자 시작하면 100억 부자의 반열에 점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고수는 그린벨트에 투자합니다. 블루오션을 넘어서 부동산의 그린오션을 찾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왕초보도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헤매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토지 투자입니다. 돈 되는 땅 정보 당신만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멘토를 두시면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배 이익을 내는 재테크 비결, 부의 지름길은 바로 땅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투자로 노후 난민이 아닌 은퇴 부자로 거듭나기 제51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